아버님, 제발 그만해 주세요. 셋이 어둠 속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29살 며느리 유리 씨가 58살 시아버지 민수 씨의 뜨거운 시선을 피하며 간절히 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거부가 아닌 억누를 수 없는 갈망이 담겨 있었죠. 유리 씨는 5년 전 24의 나이에 시집을 왔습니다. 남편 준혁 씨는 해외 프로젝트를 핑계로 떠나 있었지만 실제로는 다른 여자와 새로운 살림을 차리고 있었어요. 홀로 4살 아들 도훈이를 키우며 절망에 빠져 있던 유리 씨는 결국 시아버지의 대저택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58살 시아버지 민수 씨는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넓은 어깨와 깊은 눈빛, 세월이 만들어낸 성숙한 매력을 지닌 남자였죠. 2년 전 아내를 잃고 혼자 살던 그는 며느리와 손자를 위해 집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를 처음 본 순간 그는 깜짝 놀랐어요. 25년 전 자신이 사랑했던 여인을 그대로 닮아 있었거든요. 넌 정말 내 어머니를 꼭 닮았구나. 매일 반복되는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꿔놓으리라는 걸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충격적인 이야기에 놀라셨다면 댓글로 숫자 9를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돌이켜보면 제 결혼 생활이 파탄나기 시작한 건 도훈이를 낳고 나서부터였습니다. 남편 준혁 씨는 해외 프로젝트를 이유로 떠나 있었고 저는 그저 바쁘겠거니 싶어 참고 기다렸어요. 하지만 어느 날 우연히 본 그의 메일함 속 사진 하나가 제 삶을 산산조각냈습니다. 웃고 있는 준혁 씨 옆에는 모르는 여자가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케이크와 촛불이 놓여 있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그들의 손가락에 반짝이는 똑같은 반지였죠. 설마 아닐 거야. 하지만 사진은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해외에서 또 다른 살림을 차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 순간 제 가슴 속 마지막 믿음마저 무너져 내렸어요. 밤마다 도훈이가 물어볼 때면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엄마, 아빠 언제 와? 저는 그저 웃으며 곧 오실 거라고 거짓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이가 잠든 후에야 몰래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곤 했죠. 경제적 상황도 절망적이었어요. 남편이 보내주던 생활비도 끊겼고 제가 파트타임으로 벌어오는 돈으로는 월세와 생활비를 감당하기 힘들었어요. 하루하루가 막막했죠. 그때 시아버지가 제게 말씀하셨어요. 아이 학교 때문에 이 동네로 오면 어떻겠니? 집은 크고 나도 바빠서 잘 비워두니 불편할 일 없을 거다. 학군이 좋다는 이유로 아이를 위해서라는 핑계로 저는 흔들렸어요. 결국 짐을 싸들고 시아버지의 대저택으로 들어가기로 결심했죠. 하지만 그 선택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그때는 몰랐어요. 여러분도 절망적인 상황에서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을 받아본 적 있으실 거예요. 그 순간의 안도감과 감사함을 아시겠죠? 하지만 제가 미처 알아차리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 따뜻한 배려 뒤에 숨겨진 25년 전의 깊은 상처와 그리움을. 대저택에서의 첫날, 시아버지는 언제나처럼 바쁜 하루를 마치고 늦게 들어오셨어요. 깔끔한 수트 차림의 단정한 머리, 무심하게 벗어던진 넥타이까지. 58세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남성적인 매력이 넘쳐났어요. 평소 같으면 간단히 수고 많다 한마디만 하시고 방으로 들어가셨을 텐데 그날은 달랐어요. 제 얼굴을 잠시 보시더니 아버님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그리고 낮게 중얼거리셨죠. 너 내 어머니를 꼭 닮았구나. 순간 제 심장이 멈춘 듯 했어요. 그 말은 단순한 외모 비교가 아니었어요. 그 깊은 눈빛 속에는 오래된 그리움과 설명할 수 없는 아픔이 담겨 있었거든요. 며칠 뒤 우연히 대화를 나누던 중 아버님이 제 어머니의 이름을 불렀어요. 수정. 아니, 내 어머니 이름이 수정이었지? 깜짝 놀란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분은 깊은 한숨을 내쉬셨어요. 그래, 그럴 줄 알았다. 젊었을 적 내가 사랑했던 여인이 바로 내 어머니였어.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시아버지가 어머니의 첫사랑이었다니. 그래서였을까요? 다른 누구에게는 냉정하고 권위적이던 그분이 저에게만은 유난히 따뜻하고 다정했던 이유가, 그날 이후 저는 아버님의 시선을 의식하기 시작했어요. 식탁에 앉아 대화할 때, 도훈이와 놀아주실 때, 심지어 저를 스쳐 지나갈 때조차 그 시선이 제 마음을 흔들었어요. 아버님의 매력은 정말 치명적이었어요. 넓은 어깨에서 느껴지는 든든함, 깊고 낮은 목소리가 주는 안정감, 세월이 만들어낸 성숙한 남성미까지. 준혁 씨에게서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진정한 어른 남자의 매력이었죠. 특히 아버님이 도훈이를 돌봐주시는 모습을 볼 때면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큰 손으로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시며 우리 도훈이 참 잘생겼다라고. 말씀하시는 모습에서 진짜 아버지의 사랑을 느꼈어요. 어느 저녁 설거지를 함께 하던 중 제 손에 거품이 묻은 걸 닦아주셨어요. 그 순간 아버님의 거칠면서도 따뜻한 손끝이 제 손등을 스쳤는데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평생 잊을 수 없는 짜릿함이었죠. 복도에서 우연히 마주칠 때도 그랬어요. 좁은 공간에서 몸이 스치기라도 하면 얼굴이 화끈거려서 급하게 고개를 돌렸어요. 아버님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서로 당황해서 피하려 하지만 왜인지 그런 순간들이 자꾸 만들어졌거든요. 남편에게서는 단 한 번도 받지 못했던 다정함을 아버님이 채워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점점 그 위험한 떨림을 거부할 수 없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 달콤한 착각이 현실의 복잡한 감정으로 변해가리라는 건 그때는 몰랐습니다. 시아버지의 고백 이후 우리 사이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저는 평소처럼 대화를 나누려 해도 목소리가 떨렸고, 아버님은 아무렇지 않은 듯 하면서도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전과는 완전히 다른 깊이를 갖게 되었어요. 아침 식탁에서 커피를 마시며 신문을 읽으시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안경을 쓰신 채 집중해서 읽으시는 진지한 표정, 가끔 미간을 찡그리며 생각에 잠기시는 모습에서 지적인 매력이 물씬 풍겨났어요. 이런 제 자신이 당황스러웠지만 시선을 떼기가 어려웠어요. 특히 아버님이 도훈이와 놀아주시는 모습을 지켜볼 때면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넓은 품에 아이를 안고 그림책을 읽어주시는 모습에서 저는 준혁 씨에게서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따뜻한 부성애를 느꼈어요. 동시에 그 큰 손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을 때마다 왜인지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문득 이런 상상을 하는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만약 남편이 아닌 이분이 내 삶의 동반자였다면 어땠을까? 그 생각이 들 때마다 얼굴이 화끈거려서 급하게 다른 일에 집중하려 했지만 한번 시작된 상상은 쉽게 멈춰지지 않았어요. 어느 저녁 늦은 귀가 후부엌에서 물을 마시려고 컵을 꺼내려 했는데 키가 작은 제게는 선반이 너무 높았어요. 발끝을 들고 애쓰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커다란 그림자가 저를 감쌌어요. 조심해라. 아버님의 두 팔이 제 허리 양쪽을 감싸며 저를 안정시켜 주셨어요. 그 순간 저는 그대로 그분의 품에 안겨버렸어요. 순간 숨이 막힐 만큼 가까워진 체온, 코끝에 스치는 은은한 남성 향수 냄새, 그리고 제 등에 닿은 넓고 단단한 가슴이 생생하게 느껴졌어요. 괜찮나? 귓가에서 들려오는 낮고 굵은 목소리에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그분의 숨결이 제 목덜미를 스치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버릴 것 같았어요. 입술이 떨려서 제대로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겨우 고개만 끄덕였어요. 몇 초 동안 그 자세가 지속되는 동안 저는 이상한 안정감을 느꼈어요. 마치
오랫동안 찾고 있던 안식처를 찾은 것 같은 느낌이었죠. 동시에 이렇게 느끼는 제 자신이 너무나 죄스럽고 부끄러웠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도 그 순간이 계속 되살아났어요. 아버님의 품에서 느꼈던 따뜻함, 그 단단한 가슴에 기댔던 감각, 그리고 제 허리를 감쌌던 그 큰 손의 온기까지. 잠들 때까지 그 모든 것이 선명하게 기억났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이제는 단순히 과거, 첫사랑의 그림자가 아니라 제 안에서 한 남자로서의 아버님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감정이 점점 통제하기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을.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지만 운명은 저에게 더 큰 시련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며칠 뒤 비가 쏟아지던 저녁이었어요. 남편은 여전히 연락조차 없었고, 저는 홀로 거실에 앉아 창밖의 빗소리를 들으며 복잡한 마음을 달래고 있었어요. 외로움과 불안감, 그리고 시아버지를 향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뒤섞여 마음이 무거웠어요. 아버님은 늦은 회의를 마치고 젖은 우산을 들고 들어오셨어요. 물방울이 묻은 수트 차림의 그분은 평소보다 지쳐 보이셨지만 그 모습조차도 제게는 더없이 매력적으로 다가왔어요. 정장을 입은 채로도 드러나는 탄탄한 체격, 빗물에 약간 젖은 머리카락이 이마에 살짝 닿아있는 모습까지.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어요. 저도 모르게 다정하게 말을 건넸어요. 그러자 아버님은 잠시 걸음을 멈추더니 저를 똑바로 바라보셨어요. 그 순간 공기가 멈춘 것 같았어요. 유리야, 너만 보면 자꾸 잊고 있던 감정이 떠오른다. 그 목소리는 흔들리고 있었어요. 평소에 침착하고 권위적인 모습과는 전혀 다른 한 남자의 솔직한 고백이었죠. 저 역시 숨이 가빠지며 시선을 피했지만 그분은 천천히 다가와 소파 옆에 앉으셨어요. 제 손등을 살며시 감싸주는 그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남편에게서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따뜻함과 간절함이 그 손길에 담겨 있었거든요. 처음엔 내 어머니를 닮아서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는 너라는 여자가 보인다. 그 고백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동시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오랫동안 한 여자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살았는데 이렇게 진심 어린 말을 들으니 마음 깊은 곳이 무너져 내렸어요. 아버님의 떨리는 손끝이 제 뺨을 어루만졌어요. 그 거친 손바닥의 감촉이 제 뺨에 닿는 순간 마치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제 안에서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여성으로서의 감정이 깨어나는 것을 느꼈어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 안다. 하지만 내가 너무 외로워 보여서. 그 말에 결국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남편의 배신으로 상처받은 마음, 홀로 감당해온 외로움, 버티느라 지쳐온 시간들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어요. 그리고 그 모든 아픔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너무나 고마웠어요. 울면서도 저는 그분의 품을 뿌리칠 수가 없었어요. 아니, 뿌리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 넓고 따뜻한 품이 제가 그토록 갈망했던 안식처였거든요. 울지 마라. 내가 있잖아. 그 속삭임에 더욱 눈물이 쏟아졌어요. 언제부터인가 이런 위로조차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분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울었어요. 그 따뜻한 체온과 은은한 향이 저를 완전히 감쌌어요. 그날 밤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어요. 첫사랑의 그림자에서 시작된 떨림이 현실의 뜨거운 감정으로 번져간 거였어요. 죄책감과 행복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들이 밀려왔지만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것을 잊고 싶었어요. 어둠 속에서 이어진 조심스러운 입맞춤, 서로를 감싸는 떨리는 손길들, 그 모든 것이 꿈만 같았어요. 25년 전 이루어지지 못한 사랑이 이제서야 다른 모습으로 피어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이제는 더 이상 되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운명의 실이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버린 이상
감정을 통제한다는 건 불가능하다는 것을. 그날 이후 우리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끈이 생겨났어요. 겉으로는 여전히 시아버지와 며느리였지만 둘만 아는 비밀스러운 감정이 우리를 더욱 가깝게 만들었죠. 아침, 식탁에서의 시간이 특별해졌어요. 도훈이가 유치원에 가기 전 잠깐의 시간이지만 그 순간만큼은 우리만의 세계였어요. 아버님이 신문을 읽으시는 동안 저는 커피를 준비해드렸는데 컵을 건네드릴 때 스치는 손길마다 가슴이 뛰었어요. 고맙다, 유리야. 그렇게 말씀하시며 건네주시는 미소 한 번에 온몸이 따뜻해졌어요. 평범한 인사였지만 그 속에 담긴 특별한 의미를 저는 알 수 있었어요. 도훈이를 유치원에 보낸 후의 낮 시간이 우리만의 시간이 되었어요. 아버님이 재택근무를 하시는 날이면 점심을 함께하며 소소한 대화를 나눴어요. 일상적인 이야기들이었지만 그 모든 순간이 달콤했어요. 오늘 날씨가 참 좋다. 네, 정말 맑네요. 이런 평범한 대화 사이사이로 교환되는 시선들이 얼마나 의미 있었는지 몰라요.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었거든요. 특히 설거지를 함께 할 때면 자연스럽게 몸이 가까워졌어요. 좁은 싱크대 앞에서 어깨가 스치고 가끔 뒤에서 접시를 건네받을 때 아버님의 체온이 제 등을 감쌌어요. 그럴 때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그 긴장감조차도 달콤했어요. 저녁 시간은 더욱 특별했어요. 도훈이를 재우고 나면 거실에서 차 한 잔을 마시며 하루를 마무리했어요. 은은한 조명 아래서 나누는 조용한 대화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몰라요. 어느 날 밤 아버님이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이런 평화로운 시간이 이렇게 소중할 줄 몰랐다. 그 한마디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저 역시 이런 안정감과 행복감을 느껴본 적이 없었거든요. 남편과 함께 있을 때는 항상 긴장하고 눈치를 봐야 했는데 아버님과 있으면 진정한 제 모습으로 있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밀려왔어요. 이 관계가 사회적으로는 용납될 수 없다는 것, 언젠가는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달콤한 시간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주말이면 더욱 대담해졌어요. 도훈이가 친구 집에 놀러 간 사이 우리는 집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졌어요. 함께 요리를 하고 영화를 보고 때로는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온기만 느끼며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 순간들이 쌓여갈수록 저는 더욱 아버님에게 빠져들었어요. 그분의 모든 것이 좋았어요. 진지하게 일하는 모습, 도훈이를 돌봐주시는 다정함, 저를 바라보는 따뜻한 눈빛까지. 이런 감정을 사랑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언제나 짧았어요. 현실은 우리를 계속 위협했거든요. 이웃들의 시선, 혹시 들킬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그리고 언젠가 돌아올 남편에 대한 두려움까지. 그래도 저는 이 시간들을 소중히 간직했어요. 설령 이것이 잠깐의 꿈이라 할지라도 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들이었으니까요.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시는 덕분에 이 이야기를 계속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달콤한 시간에도 위험한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의 관계는 더욱 깊어져 갔어요. 하지만 그만큼 위험도 커져가고 있었어요. 낮에는 평범한 시아버지와 며느리처럼 지내지만 밤이 되면 서로를 갈망하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되었거든요. 제 감정은 점점 통제하기 어려워졌어요. 아버님이 외출하시면 언제 돌아오실까 시계만 바라봤고 집에 계시면 괜히 그분이 있는 공간 주변을 맴돌았어요. 이런 제 모습이 스스로도 당황스러웠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특히 아버님이 샤워를 하실 때면 욕실 문 앞을 지나가면서도 심장이 빨라졌어요. 물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상상해서는 안 될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그런 제 자신이 부끄러웠지만 그 감정을 억누를 수가 없었어요. 어느 주말 오후 도훈이가
친구 집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로 했어요. 오랜만에 집에 완전히 둘만 남게 된 거였죠. 그날 저녁 우리는 함께 요리를 했어요. 간단한 파스타였지만 함께 만드는 과정 자체가 달콤했어요. 요리하는 동안 자연스럽게 몸이 가까워졌어요. 아버님이 뒤에서 소스 냄새를 맡으려고 하실 때 제 어깨에 턱을 살짝 기대시는 순간 온몸이 떨렸어요. 그 익숙하면서도 자극적인 체온과 향기가 저를 완전히 사로잡았어요. 저녁을 먹으며 와인 한 잔씩을 마셨어요. 은은한 촛불 아래서 나누는 대화들이 평소보다 훨씬 깊어졌어요. 서로의 과거 이야기, 꿈꿨던 것들, 그리고 현재의 복잡한 감정들까지. 유리야, 나는 이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낸 게 언제인지 모르겠다. 저도요. 정말 꿈만 같아요. 그런 대화를 나누며 자연스럽게 소파로 자리를 옮겼어요. 거실을 감싸는 부드러운 조명 속에서 우리는 더욱 가까워졌어요. 아버님이 제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어요. 처음에는 수정이 내 어머니의 그림자를 쫓고 있는 줄 알았다. 하지만 이제는 확실히 안다. 내가 사랑하는 건 바로 너 유리라는 한 여자야. 그 고백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평생 이런 진심, 어린 사랑의 고백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남편에게서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진정한 사랑이었어요. 그날 밤 우리는 모든 선을 넘어버렸어요. 25년 전 이루어지지 못한 첫사랑이 이제서야 다른 형태로 완성되는 것 같았어요. 죄책감보다는 서로에 대한 간절함이 더 컸어요. 하지만 새벽이 밝아올 때면 현실이 다시 찾아왔어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위험한지, 긁히면 어떻게 될지에 대한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이제 그만해야 하지 않을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아버님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셨어요. 유리야,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안다. 나는 내 어머니를 지켜주지 못했지만 널 지켜줄 수는 있다. 그 말은 저에게 독약 같았어요. 이 관계를 끝내야 한다는 이성적인 판단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치명적인 말이었거든요. 며칠 후 더 위험한 순간이 찾아왔어요. 평일 낮 도훈이가 유치원에 간 사이 우리는 거실에서 포옹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어요. 이웃집 아주머니였지만 그 순간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안녕하세요. 택배 온 거 대신 받아뒀어요. 아, 감사합니다. 평범하게 대화했지만 혹시 뭔가 눈치채셨을까봐 가슴이 철렁했어요. 문을 닫고 나서 아버님과 마주보며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어요. 앞으로 더 조심해야겠어. 네, 정말 위험할 뻔했네요. 하지만 그런 위험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감정은 멈춰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간절해졌죠. 언젠가는 이 모든 게 끝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지금 이 순간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된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죄와 욕망의 소용돌이 속에서 헤어나올 수 없게 되었어요. 알면서도 멈출 수 없는 위험한 사랑에 완전히 빠져버린 거였죠. 하지만 운명은 우리에게 더욱 혹독한 시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어요. 3개월간의 달콤한 시간이 흘러간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어요. 도훈이는 친구 집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로 했고 저 아버님은 집에서 조용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와인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는 완전히 안전하다고 생각했어요. 남편 준혁 씨는 해외에 있을 테니까 당분간은 발각될 위험이 없다고 여겼거든요. 하지만 운명은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잔혹했어요. 밤 11시경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열쇠로 문을 여는 너무나 익숙한 그 소리에 저와 아버님은 순간 얼어붙었어요. 준혁 씨가 돌아온 거였어요. 예고도 없이 연락도 없이 말이에요. 누구세요? 급하게 아버님과 거리를 두며 일어섰지만 이미 늦었어요. 준혁 씨는 거실 입구에 서서
저희를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그의 얼굴에는 충격, 분노, 그리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뒤섞여 있었어요. 뭐 하는 거야?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분명히 뭔가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한 거였죠. 거실의 은은한 조명, 테이블 위에 와인 잔 2개, 그리고 너무 가깝게 앉아있던 저희의 모습까지. 그 순간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어요. 3개월간 쌓아온 모든 행복한 순간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입술이 바짝 말라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아버님은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쓰셨어요. 일찍 왔구나, 준혁아. 연락을 해줬으면 마중이라도. 아버지는 지금 제 질문에 대답을 안 하시네요. 뭘 하고 계셨냐고요? 준혁 씨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그 의심은 점점 확신으로 바뀌어가고 있었어요. 저는 어떻게든 상황을 수습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다음 며칠은 지옥 같았어요. 준혁 씨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저희를 지켜보는 시선이 날카로웠어요. 마치 증거를 찾으려는 탐정처럼 저희의 모든 행동을 주시했어요. 특히 저에게는 더욱 차갑게 굴었어요. 평소에도 무관심했지만 이제는 아예 적대적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도 인사 한 번 없이 나가버렸고 저녁에 돌아와서도 저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어요. 아버님과 저는 더 이상 가까워질 수 없었어요. 준혁 씨가 있는 한 우리는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관계를 유지해야 했거든요. 하지만 그 연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서로를 바라보고 싶어도 바라볼 수 없고 나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어요. 일주일 후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어요. 준혁 씨는 술에 취해 들어와 저를 추궁하기 시작했어요. 도훈이가 잠든 후였는데 그가 갑자기 제 방으로 들어와 문을 잠갔어요. 솔직히 말해. 아버지랑 무슨 일 있었지? 무슨 소리야? 아무 일 없어. 거짓말하지 마. 내가 바보로 보여. 그날 밤 분위기가 어땠는데? 술 냄새를 풍기며 가까우는 준혁 씨가 무서웠어요. 그 눈빛에는 분노와 질투, 그리고 폭력성이 섞여 있었거든요. 정말 아무 일 없다고 그냥 차 마시고 있었을 뿐이야. 차! 와인 마시면서? 그때 아버님이 노크를 하셨어요. 아마 큰 소리가 들렸나 봐요. 준혁아, 무슨 일이냐?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버지는 신경 쓰지 마세요. 하지만 준혁 씨의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결국 참다 못한 아버님이 방문을 열고 들어오셨어요. 그만해라. 준혁아, 유리에게 왜 그러냐? 그 순간 준혁 씨가 폭발했어요. 아버지도 이제 내 편이 아니시네요. 둘이 무슨 일 있었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날 밤 집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준혁 씨의 고함 소리, 제 울음소리, 그리고 아버님의 만류하는 목소리가 뒤섞였어요. 이웃집에서 경찰까지 신고할 뻔했죠. 결국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이 상황을 지속할 수는 없다고. 모든 것이 밝혀지기 전에 제가 먼저 이 집을 떠나기로 한 거예요. 25년의 시차를 두고 되풀이된 사랑과 이별, 많은 것을 가져갈 대화였어요. 더 이상 무슨 말을 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둘 다 알고 있었거든요. 도훈이를 깨워 급하게 준비시켰어요. 아이는 갑작스러운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제 심각한 표정을 보고는 순순히 따라왔어요. 엄마, 우리 어디 가는 거야? 잠깐, 엄마 친구 집에 가는 거야. 할아버지는 안 가요? 그 순진한 질문에 눈물이 터져 나올 뻔했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할아버지와는
이제 영영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할아버지는 나중에 보자. 현관을 나서는 순간 뒤를 돌아보지 않으려 했어요. 하지만 결국 참지 못하고 뒤를 돌아봤죠. 창문 너머로 아버님의 뒷모습이 보였어요. 저희를 배웅하시는 것 같기도 했고, 그냥 서 계시는 것 같기도 했어요.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차가운 빗물이 뺨에 닿았지만 눈물인지 빗물인지 구분할 수 없었어요. 도훈이의 작은 손을 꼭 잡고 걸어갔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면서.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났어요. 저는 작은 원룸에서 도훈이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준혁 씨와는 이혼 절차를 밟았고 아버님과는 연락을 끊었어요. 아니, 끊을 수밖에 없었어요. 가끔 아버님 생각이 날 때면 가슴이 아팠어요. 그 따뜻했던 품, 다정했던 목소리, 그리고 저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셨던 그 순간들이 그리웠어요. 하지만 그것들은 이제 추억 속에서만 간직할 수 있는 것들이었어요. 어느 날 우연히 그 동네를 지나게 되었어요. 멀리서 아버님의 집이 보였는데 예전과 똑같아 보였어요. 하지만 그 안에는 더 이상 저희가 없다는 사실이 새삼 실감났어요.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새로운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며 도훈이와 함께 살고 있어요. 힘들지만 평범한 일상을 되찾았죠. 하지만 그 3개월간의 기억은 여전히 제 마음 한편에 남아 있어요. 가끔 비슷한 체격의 남자를 보면 가슴이 뛸 때가 있어요. 뒤에서 들려오는 낮은 목소리에 돌아볼 때도 있고요. 하지만 그건 아버님이 아니에요. 이제는 영영 볼 수 없는 그분이죠. 며칠 전 우연히 준혁 씨를 만났어요. 그는 이미 다른 여자와 재혼했다고 하더라고요. 해외에서 만난 그 여자와 말이에요.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사람과 계속 살았다면 더 큰 불행이었을 테니까요. 어제는 꿈을 꿨어요. 아버님과 함께 있던 그 시간들이 꿈에 나타났어요.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대화하던 모습, 함께 요리하던 모습, 그리고 서로를 바라보며 웃던 모습까지. 꿈에서 깨어났을 때 베개가 젖어 있었어요. 그 사랑이 잘못된 것이었다는 걸 알아요.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관계였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제가 느꼈던 행복과 사랑은 진짜였어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었죠.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만약 우리가 다른 관계로 만났다면 어땠을까?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아닌 그냥 한 남자와 한 여자로 만났다면? 하지만 그런 가정은 의미가 없어요. 운명은 이미 우리를 그런 관계로 엮어 놓았으니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아버님은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요? 저를 기억하고 계실까요? 아니면 모든 걸 잊으려 노력하고 계실까요? 궁금하지만 알 수 없는 일이에요. 도훈이가 가끔 할아버지 이야기를 해요. 할아버지는 언제 보러 와요? 그럴 때마다 가슴이 아프지만 아이에게는 할아버지가 멀리 이사 가셔서 당분간 볼 수 없다고 말해요. 시간이 지나면 이 모든 것들이 잊혀질까요? 아마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께서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복잡하고 아픈 사연을 들려드려 죄송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누군가와 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다행이기도 해요. 사랑은 때로 우리가 예상치 못한 모습으로 찾아와요. 그것이 올바른 사랑인지 잘못된 사랑인지는 누구도 쉽게 판단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진실한 감정만큼은 거짓일 수 없다는 거예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로 많은 응원 부탁드려요. 다음에도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